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몇 년 전 어느 늦은 밤 엄마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자는 거 아니지? 아니, 아직 안 자는데 왜? 저기 너 혹시 언니한테 무슨 소리 들은 거 없니? 들은 거라니? 뭘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뭐냐, 남자친구가 생겼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 남자친구? 아니, 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야? 아니, 네 언니가 아직까지 안 들어왔잖니. 지금 10시가 넘어가는데 또 뭔 짓 하고 다니는 건 아닌가 해서 말이야. 엄마, 내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엄마 혹시 언니 나이가 몇 살인지 알고는 있는 거야? 얘가 뭐라는 거야? 엄마가 딸 나이도 모를까 봐서 그런 걸 물어? 네 언니 지금 34살이잖아.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34살이나 먹은 딸이 안 들어왔다고 걱정할 일이냔 말이야. 엄만 언니가 시집 못 갈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뭘 그렇게 걱정해? 아니, 결혼할 나이가 한참 지났는데 저러고 있으니 내가 속상해서 그렇지. 늦게 들어오는 이유가 있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아참, 얼마 전에 언니가 무슨 볼링 동호회인가? 그거 만들었다고 하는 것 같던데. 혹시 그거 하러 간 거 아니야? 볼링 동호회 가면 막 시끄럽고 그렇잖아. 볼링 동호회? 그럼 거기에 남자도 있고 그런 건가? 아마도 그럴걸? 회원이 꽤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래? 그럼 네 언니가 이제 슬슬 연애할 생각인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 원래 동호회 활동하면서 서로 눈도 맞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 하긴 그렇구나. 자꾸 사람들 만나고 해야 확률도 높아지지. 그제서야 안심이 된다는 듯 엄마의 표정이 밝아져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잠시 후 언니가 집으로 들어왔는데요. 우리는 언니의 몰골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답니다. 그동안 살면서 언니의 그러한 모습을 처음 본 것 같네요. 그때 언니의 모습을 잠시 설명하자면 우선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있었어요. 거기다 그날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나갔었는데 옷에 뭔가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놀란 제가 언니 가까이로 다가가서는 자세히 살펴보니 흰색 티에 묻어있던 것이 커피인 모양으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어요. 언니, 대체 무슨 일이야? 꼴이 이게 뭐야? 언니가 민망한 듯 엄마와 저를 보며 배시시 웃고 있었는데 엄마가 언니를 향해 소리쳤어요. 아영아, 너 대체 요즘 뭐하고 다니는 거야? 지금 웃음이 나와? 엄마, 그게 아니라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래. 라며 언니가 손가락으로 열심히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언니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기 말이야, 사실 내가 동호회를 하나 만들었었거든? 그 뭐냐, 볼링 동호회인가 뭔가 그거 말하는 거야? 근데 엄마가 그건 어떻게 알았어? 암튼 그거 만든 지 며칠 만에 회원이 13명이나 된 거야. 그래서 얼마 전부터 동호회 회원들끼리 만나서 볼링도 치고 밥도 먹고 그랬거든? 근데 동호회에 있던 유부남 유부녀 둘이 눈이 맞았던가 봐. 그거랑 네 꼴이 이 모양인 거랑 무슨 상관이야? 아, 그게 상관이 좀 많아. 사실 내가 그 동호회 회장이거든. 근데 그 바람난 유부남이 아내한테 딱 걸렸다나 봐. 그래서 내 꼴이 이 모양이 됐지 뭐. 아니, 유부남 유부녀끼리 바람이 났다며. 근데 네가 왜 이 꼴을 하고 있어? 설마 네가 상간녀야? 그니까 네가 그 유부남하고 바람났다는 거야? 엄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 그 바람난 유부남이 아내가 막 쪼아대니까 당황해서 바람난 상대가 나라고 지목했다네. 난 그것도 모르고 급한 일이라고 해서 나갔거든. 근데 그 유부남 아내가 날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물론 나중에는 오해가 풀려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고. 뭐? 근데 그걸 그냥 놔뒀단 말이야? 나도 뒤집어 엎어버릴까 했는데 그 유부남 아내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더라고. 보고 있는데 어찌나 짠하던지 그냥 나왔어. 언니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다시 배시시 웃었어요. 넌 뭐하러 동호회 그딴 걸 만들어서 이 꼴을 당하고 살아? 아니, 난 그냥 같이 볼링 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하려고 했지. 근데 이 모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엄마, 나 배고파. 아유, 지금 이 와중에 밥이 목구멍에 잘도 넘어가겠다. 엄마가 언니를 있는 대로 노려봤어요. 하지만 언니는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는데요. 그 뒤 밥 한 공기를 뚝딱 했거든요. 그리고는 언니가 홀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딱 보니 그 유부남 아내 얼굴이 바람난 여자 얼굴보다 훨씬 예쁘던데 대체 왜 바람을 피운 걸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네. 그게 뭐 좋은 얘기라고 계속해. 너 그 동호회 한 번만 더 나가기만 해봐. 알고 있어. 그렇잖아도 동호회 회장 자리 총무한테 물려주고 탈퇴했어. 그렇게 엄마와 언니가 티격태격하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듣고만 계시던 할머니께서 한마디를 툭 하고 던지셨어요. 아영아, 유부남 유부녀끼리 눈도 잘만 맞는구만. 넌 대체 뭐하고 있었어? 어떻게 된 게 남자 한 번을 안 데리고 오냐? 할머니,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남자들이 나한테는 영 관심이 없네. 넌 얼굴도 멀쩡하게 생겼어. 남자들한테 왜 인기가 없어? 너 혹시 밖에 나가서 남자들한테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 건 아니지? 이상한 소리? 무슨 이상한 소리? 아니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들 하고 다니는 거 아니냔 말이야. 내가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닐 게 뭐가 있어. 아니 근데 얼굴은 멀쩡하게 생겨서는 왜 아직 남자가 없어? 할머니와 엄마가 마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언니는 나름 명문대를 졸업한 수재입니다. 거기다 얼굴도 예쁘고 키도 꽤 큰 편인데요.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는 완벽 그 자체였지만 이상하게 남자친구를 사귀지 못했어요. 그랬기에 가족들, 특히 엄마의 근심이 깊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친구들은 벌써부터 사위 며느리 자랑하기 바빴기에 더욱 초조하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언니가 무슨 볼링 동호회를 만들어서 그런 꼴을 당하고 왔으니 엄마 심정이 어땠을지 그냥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정작 언니는 아무런 걱정도 없는 듯 해맑게 웃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뒤 제가 먼저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과 저는 4년 가까이 사귀고 있었기에 시댁에서 결혼을 서둘렀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마의 초조함은 극에 달해갔는데요. 언니와 얼굴이라도 마주하는 날이면 아영아, 너 혹시 사귀는 사람 있는데 엄마한테 숨기고 그러는 거 아니지? 내가 왜 숨겨? 그런 거 없어. 진짜야? 너 지금 나이가 30 중반인데 진짜 없어? 아니면 맞선이라도 보자니까. 됐어. 저번에 엄마가 소개해준 남자 완전 재수탱이였어. 얘기하는 내내 돈 많다고 어찌나 자랑을 해대던지 2시간 동안 지 자랑만 하다 갔단 말이야. 야, 이 기집애야.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다고 자랑하는 거지. 그게 뭐가 나쁘다는 거야. 아무튼 난 그런 남자 딱 질색이야. 난 꼭 운명의 남자를 만날 거야. 언니가 두 눈을 꼭 감은 채 중얼거렸다는데요. 그 순간 엄마가 언니의 등짝을 날렸다고 하네요. 그렇게 볼링 동호회 사건이 잊혀져 가고 있던 어느 날 언니가 중고차 한 대를 사와서는 가족 모두를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렀다는데요. 자, 봐봐. 내가 이번에 중고차를 한 대 샀거든? 키로수도 얼마 안 되는데 진짜 싸게 잘 샀다니까? 이 차가 얼만데? 이거 원래 700만 원인데 내가 깎고 깎아서 650만 원에 샀어. 어때? 멋지지 않아? 라며 한껏 들떠서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 언니가 다시 동호회를 만들었다는데요. 언니가 웹 디자이너다 보니 인터넷으로 카페 만들고 그런 것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세차 동호회를 만든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차 동호회란 게 말이죠. 기계가 아닌 사람 손만으로 차를 일일이 세차하는 그런 동호회입니다. 근데 언니가 동호회를 만들자마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언니가 세차 동호회를 다시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엄마가 노발대발하며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다는데요. 야, 넌 그때 그 꼴을 당하고도 또 동호회를 만들었다는 거야? 엄마, 진정해. 여기 동호회에는 여자가 없어. 그래서 바람 피울 일이 없어. 진짜야. 뭐? 여자가 없어? 그럼 너 빼고 다 남자라 그 말인 거네? 순간 엄마가 기쁜 표정으로 언니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럼 여자들은 차에 별 관심이 없는 건지 한 명도 없더라고. 다들 남자들 뿐이야. 넌 여자잖니? 그럼 거기서 네가 꽂히겠네? 꽃은 무슨 꽃이야. 내가 거기 회장인데. 뭐? 회장? 네가 왜 회장이야? 거야 내가 동호회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회장이지. 아영아, 그딴 건 다 필요 없고 너 거기에 괜찮은 남자 있나 잘 봐봐. 10명 중에 한 명은 있지 않겠니? 글쎄,
우리는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라 차만 사랑해. 차만 사랑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니 10년도 더 지난 그딴 차를 뭘 그렇게 쓸고 닦아. 그 시간에 남자를 만나란 말이야. 엄마가 큰 소리로 외쳤다는데요. 엄마, 며칠 뒤에 우리 첫 정기 모임 하는 날이야. 언니가 그저 해맑게 말을 했다네요. 그리고 며칠 뒤 온라인 카페에서만 보았던 세차 동호회 회원들과 첫 정기 모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땡땡 셀프 세차장에 다들 모이기로 했다는데 언니가 도착해보니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들이 거짐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나이에 무슨 돈이 그렇게나 많은 것인지 다들 고급 외제차를 끌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회원 중 한 사람이 저기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라며 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랍니다. 그런 남자를 보며 언니가 반갑게 인사를 했고요. 아, 저는 이 동호회 만든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이요? 근데 차가... 아, 이 차요? 이거 동호회 만들려고 한 대 뽑았습니다. 완전 새 차 같죠? 이 차 나온 지가 한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우리 동호회 회장님 맞으세요? 그럼요. 제가 회장이라니까요. 언니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말을 했다는데요. 회원들이 그런 언니와 차를 신기한 듯 바라보며 그저 웃더랍니다. 아마도 동호회 사람들에게는 언니가 참 신기하게만 느껴졌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정모 때 세차를 한 후 회원들과 함께 가평으로 드라이브를 갔다는데요. 회장인 언니 차가 선두에 선 채 그 뒤로 고급 수입차들이 줄줄이 따라오는 진풍경이 벌어졌답니다. 그쯤에서 세차 동호회 회원들도 언니의 활달한 성격과 누나 같은 푸근함이 좋았던 것인지 회장 대우를 깎듯이 하더랍니다. 회원 중에 차량 정비소를 운영하는 분도 있었다는데요. 언니 차의 잡소리를 거의 부품값만 받고 다 고쳐주기도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과도 같은 일이 생겼는데요. 그 세차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와 언니가 사귀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주말 언니가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기 말이야, 내가 중대 발표를 할 생각인데 잘 들어주길 바래. 중대 발표는 뭔 놈의 중대 발표야. 그나저나 650만원짜리 중고차 사서 세차 동호회 회장하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너밖에 없겠다. 내가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이거 사. 아이고 이 화상아. 그런 거 할 시간에 남자를 만나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엄마,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언니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둘러봤어요. 그런 언니를 보며 제가 조용히 물었는데요. 언니, 그럼 설마 누구 만나는 사람 있는 거야? 역시 내 동생은 눈치가 빠르단 말이야. 맞아, 나 사실 사귀는 사람 있어. 뭐야, 그게 진짜야? 어디서 만났는데? 뭐 하는 사람인데? 만난 건 세차 동호회 하면서 만났고 회사도 중견기업 다니고 있어. 진짜야? 사람은 어때? 괜찮아 보여? 응, 괜찮아 보여. 회원들 전부 다 고급차 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도 나처럼 중고차 샀더라고. 나랑 좀 비슷하다고 해야 하나? 암튼 그래. 그래? 그럼 사람은 괜찮다 그 말이지? 맞아, 사람은 괜찮아 보여. 근데 그 사람이 너 좋다고 한 거야? 세차하는 방법 같은 거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 그러면서 친해졌지 뭐. 언니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워 보였어요. 그런 언니를 보며 제가 한마디를 툭 하고 던졌는데요. 근데 언니랑 사귀는 거 보면 나이가 비슷하거나 더 많을 텐데 그 나이에 작은 중고차 타고 다니는 건 좀 그렇지 않나? 혹시 돈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부자인 것 같진 않은데 엄청 성실해. 월급의 70%는 다 적금한데. 그래도 돈이 너무 없으면 살면서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니까 잘 알아보고 결혼해. 제가 걱정스레 말을 했어요. 제 말에 엄마도 약간은 걱정이 되는지 언니에게 물었고요. 그래도 좋은 수입차 타고 다니는 남자면 더 좋을 텐데 설마 돈이 하나도 없고 그런 건 아니겠지? 아니라니까. 중견기업 다니면서 돈도 열심히 모아놨대. 이미 눈에 콩깍지가 씌었던 것인지 언니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언니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언니가 워낙 낙천적인 성격이었기에 그동안 손해보는 일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 활발한 성격이긴 했지만 정도 많고 눈물도 많은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에 비해 저는 감성적이라기보다는 이성적인 편이었고요.
그랬기에 가족들은 저보다는 언니를 더 걱정했고 항상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언니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언니가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내놓은 날 엄마가 언니 몰래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어머님, 그래도 돈이 너무 없어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우선 남자를 사귄다는 말이 반갑긴 한데 너무 못 살면 좀 그렇잖아요. 예, 돈이 뭐가 중요하겠니? 그냥 둘만 잘 살면 되는 거지. 남자도 중견기업 다닌다고 했다며. 그럼 둘 다 직업도 괜찮은데 뭐가 걱정이야. 난 우리 아영이한테 애인이 생겼다는 것만 해도 그냥 좋구나. 그렇죠. 사람만 괜찮으면 되는 거겠죠. 그렇고 말고 우선 남자를 사귄다지 않냐. 이건 기적이야, 기적. 할머니의 말에 엄마가 안심이 된다는 듯 활짝 웃었어요. 그 뒤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어느 날 언니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가족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가족들 모두가 바빠졌는데요. 언니가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했으니 다들 잔뜩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언니 남자친구가 집에 인사를 왔는데요. 언니 말대로 인상은 정말 좋아 보였어요. 그냥 누가 봐도 선해 보이는 그런 인상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언니보다 나이가 3살 정도 많았는데 가식적이지 않고 진득해 보이기도 했고요. 할머니와 부모님이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언니 남자친구는 가족 이야기를 유난히도 꺼려했는데요. 그 부분을 이상하게 생각한 아빠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될런지 모르겠구만. 네, 지금 혼자 나와서 살고 있고 본가에 할아버지가 살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오래전에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셨거든요. 어머니 아버지와는 지금도 한 달에 몇 번씩 만나고 있긴 합니다. 그렇구만. 내가 괜한 걸 물어본 것 같구만. 아닙니다. 어차피 한 번은 말씀드렸어야 하는걸요. 가족 이야기를 하는 내내 언니 남자친구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과 할머니는 그러한 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는데요. 언니 남자친구가 돌아간 뒤 할머니가 부모님께 안쓰럽다는 듯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보니 우리 아영이 짝으로 아주 딱이야. 생각해봐라. 우리 아영이가 비록 천방지축이긴 하지만 마음이 좀 따뜻하니. 그러니 저 총각 눈에는 더 좋아 보였을 게야. 얼굴에 그늘이 있어 보이던데 부모가 이혼해서 그런가 보네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아영이가 힘들진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네요. 뭘 그런 걸 걱정해. 부모가 이혼한 게 저 총각 잘못은 아니잖니. 그러니까 그냥 안쓰럽게 생각하고 말아.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니. 내가 보기엔 우리 아영이가 저 총각에게 따뜻한 양지가 되어줄 것 같구나. 언니 남자친구가 마음에 드는 모양인 것인지 할머니는 그저 빙그레 웃으실 뿐이었어요. 그런 할머니의 말씀에 약간은 걱정스러워하던 부모님의 표정도 이내 밝아지셨고요. 엄마 말에 따르면 지금껏 할머니의 해안이 틀린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우리 가족은 항상 할머니의 안목을 믿고 의지하곤 했습니다. 아마도 그랬기에 우리 집안이 다른 어떤 집안보다 화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그런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기에 언니와 제가 잘 될 수밖에 없었고요. 암튼 언니와 남자친구는 서로에게 완전히 푹 빠져 있었고 얼마 뒤 남자친구네 할아버님께 먼저 인사를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님만 따로 만난다 그 말이야? 그렇다고 하더라고. 우선 이번 주 주말에 할아버님과 같이 식사하기로 했어. 아무래도 손주 며느리감이 맞는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려고 하는가 보구나. 진짜? 그럼 나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그냥 평소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넌 말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묻는 말에만 대답해. 그러니까 이 할미 뜻은 너무 촐랑거리지 말라 그 말이야. 알았어. 노력해볼게. 라며 언니가 대답하긴 했지만 워낙 발다 못해 천진난만한 언니가 걱정이 될 뿐이었어요. 그 뒤 언니는 가족 모두의 응원 속에 남자친구네 할아버님을 만나뵈러 갔습니다. 지금부터는 할아버님을 뵙고는 언니에게 들은 대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봤더니 음식점이 꽤나 고급스런 한정식 집이더래요.
식당 내부도 으리으리했다는데요. 그동안 그렇게 고급 식당은 처음 가봤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식당 직원이 안내하는 곳으로 들어갔다는데요. 그곳에 머리가 희끗희끗하지만 왠지 모를 엄청난 기를 내뿜고 계신 할아버님께서 앉아 계시더랍니다. 언니 말에 따르면 할아버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인해 잠시 잠깐 기가 눌릴 정도였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언니도 그런 기에 절대 눌릴 사람이 아니거든요. 언니가 천진난만한 얼굴로 큰 소리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어서 와요. 반가워요. 할아버님께서 언니의 눈을 뚫어지라 바라봤다는데요. 어찌나 뚫어지라 바라보던지 민망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잠시 뒤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는데요. 한정식 집이었지만 음식 중에 무슨 스테이크가 나왔고 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스테이크를 잘게 썰어서 할아버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할아버님, 이거 드세요. 내가 해도 되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우리 할머니 음식도 맨날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우리 할머니 이가 좋지 않아서 잘게 잘라드려야 잘 드시거든요. 할아버님 뵈니까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서요. 할머니랑 잘 지내나 보네. 네,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쭉 같이 살았거든요. 엄마랑 할머니랑 맨날 삐치고 하시면서 잘 지내세요. 대부분 할머니가 다 이기지만요. 할머니와 엄마가 그렇게 촐랑대지 말라고 당부를 했었지만 언니가 있는 그대로 다 말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언니의 말을 듣던 할아버님의 눈이 커져 있었다는데요. 우리 손주한테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이혼한 것도 가족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 네, 당연히 알고 계시는걸요? 우리 할머니가 이런 얘기 막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 집 지금 축제 분위기예요. 제가 처음으로 집에 남자를 데리고 갔거든요. 우리 할머니 마음에 들었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서는 다들 허락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언니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할아버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래?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할 건가? 집은 둘이 합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취업하고 지금까지 일을 악물고 한 1억 5천 정도 모았고 엄마가 저 시집갈 때 5천 정도는 지원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거기다 준수 씨가 모은 돈까지 합하고 대출 조금 받으면 작은 평수로 아파트 전세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똑 부러진 아가씨네. 아니 근데 1억 5천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돈을 어떻게 모았어 그래? 아, 그게 저희 아버지께서 젊으셨을 때 힘들게 돈을 버셨다 보니 가족 모두 아껴 쓰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아주 알뜰하네.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제가 매달 우리 할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결혼하고 나면 할아버님께도 매달 용돈 드릴 생각입니다. 언니가 천진난만한 얼굴로 할아버님을 바라봤다는데요. 언니의 말에 남자친구가 그만 마시던 물을 뿜었다고 하네요. 뭐? 그러니까 아영이 네가 우리 할아버지 용돈도 드리겠다 그 말이야? 당연하지. 우리 할머니는 내가 용돈 드리는 날만 기다리시는걸? 진짜 내 용돈도 줄 건가? 얼마씩 줄 생각인데? 그게 우리 할머니께 매달 30만 원씩 드리고 있거든요. 할아버님께도 매달 30만 원씩 드릴게요. 그럼 지출이 너무 심할 텐데 괜찮겠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 월급에서 그 정도는 충분해요. 할아버님, 제가 이래봬도 월급이 350만 원이 넘거든요. 거기다 보너스도 받으면 더 많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해보건대 언니가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말을 했기에 할아버님께서는 언니가 그저 신기하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할아버님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언니의 남자친구는 옆에서 시종일관 키득키득 웃고 있었고요. 하지만 언니는 묻는 말에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아버님과의 만남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언니가 신이 난 채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언니의 말을 듣던 엄마가 손바닥으로 언니의 등짝을 날려버렸어요. 너 우리가 뭐라고 했어?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 했지. 근데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래? 어머님이랑 나랑 맨날 삐친다는 그런 말은 왜 하고 난리야? 내가 너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 왜? 사실인데. 난 사실만을 말했구만.
넌 그놈의 조댕이가 문제야. 그쪽 할아버님이 우리 집안을 뭐라고 생각하셨겠어? 괜찮다니까. 내 말 듣고 그냥 막 웃으셨다니까. 언니나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느 날 언니가 남자친구 본가에 다시 초대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언니답게 별로 긴장도 하지 않은 채 신나서 남자친구네 본가로 갔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본가에 다녀온 언니가 평소와는 다르게 풀이 잔뜩 죽은 채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그런 언니를 보며 엄마가 놀란 채 물었고요. 너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저기 그게 아니라 그 사람 본가에 다녀왔는데 진짜 큰일 났어. 큰일? 무슨 큰일? 그게 말이야. 언니가 눈물까지 그렁그렁한 채 말을 이어갔는데요. 언니 말에 따르면 남자친구네 본가를 보고는 기절 초풍할 뻔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집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이더래요. 내가 그동안 본 집 중에서 제일 좋은 집이었어. 아, 미치겠다 진짜. 그런 할아버님께 내가 한 달에 30만 원씩을 드린다고 했으니 속으로 얼마나 웃으셨겠어. 뭐? 집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 상상을 초월할 정도야. 집이 평창동에 있는데 담벼락도 어마어마하게 높고 곳곳에 CCTV도 있고 그리고 집안에 일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결혼은 힘들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할아버님이 반대하셨다 그 말이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오늘 나를 거기로 부른 이유가 뭐겠어? 너네 집이랑 우리 집은 맞지가 않다. 그런 거 아니겠어? 얘가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확실히 물어본 거 맞아? 언니가 풀이 죽은 채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더니만 다시 방 밖으로 나왔는데요. 엄마, 할머니, 아빠, 아니래. 할아버님이 나 완전 마음에 들어 하신대. 라며 신나서 방방 뛰고 있었어요. 그렇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사실 언니 남자친구 친인척들 중에 이혼한 사람이 그렇게나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돈만 많을 뿐 화목한 과정과는 거리가 조금 멀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그래서 할아버님께서는 손주 며느리감으로 사람의 인성과 가정이 화목한지 아닌지만 봤다고 하는데요. 근데 언니가 그저 천진난만하고 가족들이 화목한 걸 보고는 한눈에 마음에 들었다고 하네요. 거기다 우리 언니가 워낙 정도 많고 그런 사람이었기에 더욱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았어요. 사실 그동안은 그런 언니 때문에 다들 걱정이었는데요. 세상에나 이렇게 통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암튼 할아버님께서 언니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견례를 하고 둘이 결혼까지 했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동안 결혼 문제로 가족들 속을 썩히더니 언니가 순식간에 결혼을 했으니까요. 물론 결혼할 당시 사돈 어르신께서 아파트를 마련해 준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하지만 사돈 어르신께 죄송한 마음이 든 언니가 그동안 모은 돈과 형부가 모은 돈을 합해서 사돈 어르신께 드렸다고 합니다. 물론 아파트 가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겠지만 사돈 어르신께서 많이 놀라신 채 입을 다물지 못하시더랍니다. 그동안 내 돈을 탐하는 인간들은 많이 봤지만 미안하다고 돈을 주는 사람은 네가 처음이다. 아닙니다. 당연히 드리는 게 맞는걸요. 그리고 부족한 돈은 제가 열심히 저축해서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아니다. 이 돈은 됐고 니들 그 약속이나 지켜. 어떤 약속이요? 니들 결혼하고 나면 나한테 매달 30만 원씩 용돈 주기로 했잖아. 그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아,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그만 실례를 했습니다. 실례는 무슨 실례야. 난 그때 그 말 듣고 눈물이 팽 돌던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나한테 용돈을 주겠다고 한 사람은 우리 손주 며느리 뿐이었다 그 말이다. 사돈 어르신께서 빙그레 웃으셨다는데요. 사돈 어르신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언니의 시부모님은 서로 이혼한 뒤 형부에게 큰 관심도 없었다는데요. 이혼한 이유도 돈 때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랐던지라 형부는 따로 나와 살고 있었던 거고요. 어찌나 검소했던지 우리 가족 모두는 형부네 본가가 그렇게 부자라는 건 꿈에도 몰랐을 정도였으니까요.
언니네 시아버님은 사돈어르신의 재산에만 관심이 많다고 했거든요. 형부는 부모님에 대한 어떠한 정도 없었지만 우리 할머니와 부모님과는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말 평범하게 살고 있답니다. 언니 또한 사돈어르신의 재산에는 별 관심도 없는 모양으로 열심히 돈을 벌고 적금을 하고 있답니다. 그 모습을 사돈어르신이 신기하게 바라보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언니가 사돈어르신 차를 직접 세차해드리기도 했다는데요. 세차 동호회 회장까지 역임했던 언니가 고무장갑을 끼고 세차하는 모습을 보고는 사돈어르신께서 박장대소까지 하셨다고 하네요. 운전해주시는 기사분께서도 난감해하신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러한 것을 보니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언니의 그런 행동들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을 텐데 항상 좋게만 봐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언니는 사돈어르신과 참 잘 지내고 있답니다. 물론 사돈어르신께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고 생신날이나 특별한 날에는 용돈을 더 드리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언니가 드린 용돈을 받으시던 사돈어르신의 눈가가 항상 촉촉히 젖어 있다고 하네요. 그동안 사돈어르신이 가족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던 것인지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며 물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따뜻한 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